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 3건으로 인생이 바뀐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 한 분이셨던 람세스님 모시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인데 잘 지내시죠? 네네. 5분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2개의 물건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봤는데, 네네. 경매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는, 정말로 어렵다고 소문난, 그 웬만한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 깨기도 어려운, 네. 그 재건축 아파트 유치권, 게다가 삼성물산이니, 포스코 건설이니, 그랬던 부분들을, 공교롭게도 둘 다 삼성이었네요. 네네. 삼성과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소송도 하지 않고 네. 단기간 내에 깨트리고 게다가 이제 대출까지 네네. 특수물건은 대출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참 뭐 특수물건이건 네. 일반 물건이건 다 대출이 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낙찰 받을 당시에는 대출이 80%까지 되는데 특수물건은 보통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된다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저희 법무법인 열린의 의견서나 혹은 뭐 지점장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들을 다 이제 받아냈는데 오늘 물건은 기존에는 이제 쉽게 해결됐습니다만은 오늘 물건은 진검승부를 하신 물건이셨죠? 그 물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2014년도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요. 인천시 미추홀구 하객동에 있던 통빌라 5세였습니다. 통빌라 빌라 한 채를 나눠서 받은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받으셨죠. 대단하십니다. 감정가가 한 5억 4천이었는데 유치권자가 이제 2명이서 유치권을 신고를 했었는데요. 유치권 금액이 한 5억 정도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다고 치면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건물 공사를 했다.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 그걸 받을 때까지 점유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5억 5천의 감정가라고 치면 실제로 땅값이 한 1억 5천 됐다고 치고 그러면 건물의 들인 값은 3억 5천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 건데 5억 5천을 신고했다. 5억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의심이 가기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단순한 의심만 갖고 접근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조사하셨고 어떤 의심이 갔어요? 가서 이제 현장을 먼저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대는 대부분 또 이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또 한번 이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제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 또 몇 개호수 정도의 불이 켜져 있으면 또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유치권은 점유가 참 중요하죠.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돼 버리는. 그 유치라는 의미도 점유라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유치원 할 때 그 유치원이 아니고 뭘 유치하다 할 때 말을 바꾸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인데 점유가 생명인 건데 기본으로 점유를 조사하신 거군요. 점유를 조사하고 또 당시 이제 소유자분을 이제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소유자분을 통해서 실제 이 공사에 대한 내막을 한번 이렇게 좀 캐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FM대로 다 조사를 하신 거군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특수물건을 들어가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실전 그 임장반도 지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남세스 선생님도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투자를 일궈내셨고, 대부분도 특수물건이셨죠. 투자하신 게 다 성공적으로 끝내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행꿈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건데, 원래 우리 남세스 선생님의 꿈이 그 순자산 뭐 10억이니 뭐 이런 거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상으로 월세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월세 흐름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월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사료요. 강사료로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면 이 물건 얼마에 낙찰받으신 거죠? 감정이 5억 한 4천 정도 돼 있었는데 1억 7천에 다들 막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특수물건의 매력일 텐데 일반 물건 같은 거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뭐 2천만 원 싸게 샀네, 3천만 원 싸게 샀네. 그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기니까
더 올라갈 거니까요. 예, 그런데 보통은 지난번에 첫 번째 물건은 감정가 5억 9천인가 네. 되는 거를 3억 3백. 3억 300.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물건은 네. 21억, 22억 되는 거를 14억, 15억에 네. 받고 그리고 16억에 전세 놓고 바로 소송도 네. 안 하고 해결해가지고 오늘은 더 놀랐습니다. 5천짜리 통빌라를 5채라 그랬나요? 네. 네, 5채. 그렇습니다. 호실이 5개인 통빌라를 막 1억 7천에 네. 잘 받으셨답니다.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입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축 빌라에다가 네. 그다음에 현수막 막 붙어 있고 네, 네. 유치권 뭐 있다 네. 행사하고 있다 돈 내라 뭐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정말 만만치 않은 유치권인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네. 또 이거 말고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당시 또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기 대지권 미등기 그 부분이야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었는데 신축 건물인데 사용 승인 주차장 대수가 한 대 부족하다 네. 보니까 이게 그 이유로 해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물건이었는데 낙찰 받고 그 해에 12월 달에 또 양성화 기간 위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양성화를 시키고요. 그건 이제 사전에 다 확정을 하고 가신 거죠. 네, 양성화 그렇습니다. 기간이니까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상의를 했어서 주차 대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상태의 건축법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과거에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의 건축법상으로는 적법했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저런 서류 내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 결국은 관건은 유치권이었군요. 감정가가 5억 4천이었는데 유치권 2개가 신고돼 있는데 2개가 합치면 5억이었더라. 게다가 또 신축 건물이고 현수막 다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거 혹시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함부로 들어오기가 어렵죠. 행꼼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1억 7천이면은 1억 7천이 다 들어간 거예요, 돈이? 대출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7천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보통 이제 이것도 또 단독으로 하신 것도 아니죠? 그때 같이 저희 행kom사에서 변호사님 강의를 듣던 저희 4사람이 함께 그건 정말로 소액이 맞습니다. 소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신용대출 받아도 되고 뭐 전세자금 담보대출 받아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마음 맞는 분 몇 분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특수물건 같은 거 5억짜리 1억 7천 이렇게 뭐 6억짜리 3억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결만 잘하면 어차피 수익률은 똑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내 돈 들어가는 거 4명이 나눠서 내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희망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난번에는 뭐 15억이니 막 2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민들은 좀 그때도 사실은 공투를 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근데도 위화감이 느껴질 것 같았는데 오늘은 괜찮네요.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가서 해결을 하셨다는 건데 유치권 이거 2개를 어떻게 어려워 보이는데? 쟁점이 뭐였나요? 쟁점이 이제 그 공사업자가 개인 이름으로 이제 유치권 2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한 분이 한 3억 5천 정도 신고를 하고요. 한 분이 한 1억 5천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소유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 3억 5천 신고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가짜 허위 유치권을 갖다 신고를 한 거고요. 1억 5천 정도를 신고했던 분이 이제 공사를 했던 실질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이제 유치권들은 뭐 80% 이상 허위네 많이 이런 얘기가 있지만 허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도 수집해야 되고 당연히 뭐 증거 없이 허위입니다. 추정적으로 허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서. 그럼 진짜 욕먹어요. 이런 거 싸게 받았으면 당연히 돈 물어줘야지 웬 소송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의심스러웠던 정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기에서 한번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1억 5천을 또 신고하신 그 유치권자도 실질 공사비는 한 1억은 안짝인데 더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소유자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건. 네. 탐문을 네.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다 녹취를 해두시고. 예, 당연히 녹취를 커피숍에서 네. 사람들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네. 두세 시간 얘기하면서 녹취를 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자료 또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 가서 자료를 다 열람하고 이제 복사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치권 신고서라고 하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좀 허접한, 허술하게, 허술하게 아주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허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 한번 저희가 이제 사실 형사 고소까지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좀 유치권자가 저희를 저항을 했던 저항해서 결국 이제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소송은 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가셨던 거죠. 네,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을 안 했었고요. 다만 이제 1억 대출 받고 1억이 뭐 이자라고 해봐야 당시에 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묶인 돈도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한번 소송을 통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이 소송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고 뭐 생각하고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거 수집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해결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사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있고 시공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시공사 유치권을 신고를 했을 텐데 건물을 다 지어진 거잖아요. 일단은요. 공사 대금을 다 받지도 않고도 건물을 다 짓는다. 좀 의심스럽죠. 영세한 업체들은 특히나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둘이 그 공사업체를 하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동업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같이 분양해가지고 수익을 나눠갔자. 이런 경우에 수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는 공사업자가 아니고 같이 동업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자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치권이 안 될 수도 없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요. 다 지어진 상태에서 유치권 신고한 거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큰 사람이 3억 5천짜리가 우리 남 선생이 조사하신 탐문에 의해서 가짜로 드러났고 증거도 수집해놨고 그럼 형사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면 금방 또 물러나겠죠. 그 사람은. 나머지 이제 1억 8,500짜리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걸 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인 저희가 붙었으니 이겼겠죠. 이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사비는 좀 지급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익으로 한번 본다고 치면 뭐 이게 얼마 정도의 그 투자금은 이제 한 2천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가 한 8천 정도예요. 그러면 세팅을 해가지고요. 5개 호수면은 4억 회수가 되고요. 팔지 않아도 양도세도 없이 전세만으로도 4억 정도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됐군요. 특수 물건을 한번 경험하고 싶고 유치권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물건을 통해서 한번 소액으로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으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물건에 도전할 수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유익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뭐 소송하실 때는 조마조마했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십시오. 저희도 신이 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소송에도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1억 8,500을 또 한다 하더라도 한 뭐 손해가 아닌 그렇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걱정할 거는 사실은 아니었죠. 수익이 작아지느냐 커지느냐 이 문제였을 뿐인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특수물건을 배울 때에는 이런 현란한 수익 모델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툴을 배우기 전에 먼저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지 내가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금액을 다 떠안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없다는 인위적으로 만약에 통제를 다 하는 거죠. 없도록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는 게 저희 행공사 그리고 또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심화반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 남자 선생님은 저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시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 3개의 물건을 가지고 인생이 바뀐 남자의 이야기 이랬는데 그 제목이 정말 사실인 것 같네요. 3건으로 뭐
예. 채권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그렇죠. 네. 이상한 케이스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뭐 이런 거. 사실은 생겼다는 지금 게. 또 통빌라를 도전하고 계시죠? 네. 그게 또 호수가 몇 개죠? 19개. 호수인가요? 예. 19개 호수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19개 호수를 만약에 한 7, 8천에만 전세를 놨다. 네. 그럼 8, 9, 70을. 예. 네. 아무튼 뭐 굉장한데 네. 한 16억, 17억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얼마에 받으셨죠, 나체를? 이게 감정이 19억이었는데요. 네. 5억에 이기만 하면 또 네. 예, 어마어마한 또 수익이 나는 네. 예, 또 그런 것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시니까 네. 자신감도 생기시고 네. 예, 조사도 그때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고 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예, 우리 행꿈사에서 리스크 없이 수익 내는 알찬 마법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예, 이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지금 대단한 성과를 얻으시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힘들었던 시절들 예, 회상해 보시면서 네. 조언해주고 경매에 관심은 많지만 네. 어렵지 않은가부터 해가지고 네. 특히 특수물건 같은 어떤 부담 느끼는 분이 많거든요. 네. 한번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아마도 이제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좀 비슷한 네.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재테크를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경험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가장 직장인들이 확실하고 정직하고 경제적 자유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저는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매야말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그 경매를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여러 가지 진짜 판례까지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열린 든든한 뒷배를 두고 있는 저희 행꿈사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나요? 네.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을 성공한 거고요. 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되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종잣돈 뭐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특히 이제 또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네. 퇴직금 같은 거 맞습니다. 애매하게 네. 또 상가 같은 거 오픈했다가 네. 치킨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네. 노후를 좀 불행하게 보내시는 것들 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람세 선생님의 사례 그동안 어디 하셨던 거죠? 그때 저를 한 3년 4년 동안 안 보셨는데 그동안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걸 또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또 하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매 공부가 주된 거지만 경쟁 상대인 주식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해서 유명한 분들의 책도 보고 워렌 버핏의 책도 많이 보고 전기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다 좋은데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무슨 뭐 9.13 그 테러 뭐죠? 테러 9.11 테러 9.11 테러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나오면 순식간에 꺾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수익이 난다. 지금 경매는 그렇지 않죠.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통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노하우를 배우게 되면은 안전하게 알찬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경매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어렵게 배우면 어렵지만 행꿈사에서 뭐 우리 나땅 선생님한테 초급반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람세 선생님한테 뭐 중급반, 중고급반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면 뭐 경매 입찰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안전하게. 아무튼 뭐 이 세 편의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제2의 람세스 선생님이 돼서 저희 행꿈사에서 또 저랑 저 밑에 또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배운 것들, 본인이 배운 것들을 또 남에게 전달해주는 그 기쁨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도 희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람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